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 시스템 연구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주홍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좀 색다른 내용인데요. 빠르면 올해 아니면 늦으면 내년에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 설비로 들어올 PVT하고 그다음에 이 PVT하고 히트펌프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PV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양열 지별기도 잘 아실 것 같고요. 근데 PVT는 뭐냐면 PV하고 태양열하고 하나의 모듈에 겹쳐놓은 기술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모듈에서 전기도 생산하고 열도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복합 신재생 에너지 설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스마트워치나 아니면 이제 스마트폰 안 쓰시는 분들 아마 없을 겁니다. 이게 사실은 두 가지의 기술들이 융합된 기술이죠. 그런데 이런 기술들이 되게 좋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재생에너지 설비에서도 이렇게 융합된 기술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제품이 사실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만들어졌었고요. 오래전 기술입니다. 하지만 요 근래에서 조금씩 부각이 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큰 보급이 이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도상 아직 이 PVT가 신재생 에너지 설비로 편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앞서 보시는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PV와 태양열 지별기를 하나의 집에다가 설치하게 되면 각각의 공간에 PV도 설치해야 되고 태양열도 설치해야 되는 그런 공간적 이슈가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PVT 모델입니다. 이 PVT 모듈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도 생산하고 열도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복합 모듈입니다. 이 PVT는 그러면 기존에 있던 PV 대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건 제가 주장하는 그림은 아니고요. 사실은 IE에서 SHC라는 태스크 60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해온 하나의 아이디어, 하나의 테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PV 모듈 대비해서 PVT가 생산되는 에너지가 1년에 한 3배에서 4배 정도. 근데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3배에서 4배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사실 한 3배, 맥스 3배 정도 에너지 생산량이 좀 높게 나온다라고 저희가 실증을 통해서 검증을 했었습니다. PVT 모델 되게 다양한 종류의 PVT가 있습니다. 근데 PVT 모듈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는 요 플랫 플레이트 PVT의 무창형, 그러니까 앞에 유리가 없는 것과 유창형, 유리가 있는 거 두 개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모듈의 형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에서 보시면 사실은 이게 PV인지 PVT인지 구분이 잘 안 갑니다. 다만 뒷면에 PV에서 발생되는 열을 잘 회수할 수 있는 열 회수 장치가 붙어 있고요. PV와 달리 배관이 하나 더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왼쪽에 보시는 거는 사실은 PV 뒷면으로 공기를 불어넣어서 따뜻한 공기가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공기식 PVT가 있고요. 이 PV 뒷면에 배관이라든가 아니면 유로를 형성을 해서 액체를 집어넣어서 따뜻한 온수를 획득할 수 있는 액체식 PVT로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그렇고요. 그럼 이 PVT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깔리고 있냐라고 보면 사실은 이 PVT가 전 세계 시장에 들어온 지가 한 10년 조금 됐습니다. 10년 정도? 예. 근데 벌써 지금 유럽 기준으로 전 세계 기준으로 한 160만 제곱미터가 깔렸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태양열 지별기가 1년에 한 3만 5천 제곱미터 정도 깔리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양이 깔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직은 국내에서는 그렇게 많이 깔리고 있지 않다. 새로운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유럽이 한 64% 정도를 보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가 한 40% 정도 다른 지역에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 설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 보시면 2023년 기준으로 이게 PVT가 보급된 것 중에 어떤 모듈이 보급됐는지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거의 대부분 한 78%가 무창형, 그러니까 앞에 유리가 없고 비교적 낮은 온도로 열을 생산할 수 있는 무창형 PVT가 78%가 보급이 되고 있고요. 한 22% 정도가 좀 고온을 생산할 수 있는 유창형 PVT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프라운호퍼에서 PVT에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PVT에 관련된 연구를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독일을 기점으로 해서 유럽에서는 사실은 이 PVT 모듈 개발은 이제 끝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뭐냐? 그럼 더 이상 개발할 게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이 PVT하고 요 힙펌프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어떻게 어플리케이션을 좋게 쓰는지에 대한 연구를 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유럽에서 PVT를 판매할 거나 아니면 이제 보조금을 받을 때 유럽도 마찬가지로 이런 성적서가 필요한데요. 요거는 유럽 기준, 요거는 미국 기준입니다. 그래서 한 10개, 유럽은 10개의 PVT 모듈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적서를 갖고 있고요. 미국은 한 5개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제가 10월달 정도에 서치했을 때보다 한 3개 정도가 6개월 만에 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파르게 성적서를 기업들이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이 사실은 유럽에서 판매되고 있는 PVT의 실제 모습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앞에서 봤을 때 PV 모듈하고 큰 차이점이 없습니다. 근데 다만 열도 생산하고 전기도 생산한다. 예,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보시면 요게 이제 썬맥스 PVT라는 제품하고 요거는 이제 트리플 솔라 PVT인데요. 썬맥스 PVT 같은 경우는 독일에 있는 그 말레라는 회사에서 한 1,50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새로운 회사를 합작을 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아이디어가 되게 좋은데요. 사실은 PV 모듈에서 열을 잘 배출하려고 하면은 전체 면적에 골고루 형성되어 있는 열을 잘 회수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기술이 전기차 기술에 들어가 있죠. 전기차 배터리에서 생산되는 열이 나오는 열을 잘 회수할 수 있는 냉각 자켓이 배터리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냉각 자켓이 사실 평면이거든요. 그래서 PVT에다가 이러한 냉각 자켓을 붙여가지고 열을 잘 회수하니까 전기 성능도 오르고 열도 덤으로 갖고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사업화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말레 부사장이고요. 근데 이 말레라는 회사에서 이 썬맥스 기업에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캐파를 늘리고 있냐면 우리나라 올해 기점으로 해서 1년에 약 한 114만 장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완공을 시켰습니다. 1년에 114만 장입니다. 그러면은 얘를 단위 면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겠죠. 죄송합니다. 57만 장이네요. 그래서 114만 제곱미터가 보급할 수 있는 용량을 했고요. 썬맥스에서는 2030년 기준으로 약 한 750만 장 정도를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제조 라인을 구축을 한다라고 해서 지금 삽을 떠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말레라는 회사가 바보가 아니면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지 않겠죠. 이게 PVT의 장착 모습입니다. 그래서 뒷면에 보시면 이런 플레이트 열교환기가 있고요. 이 썬맥스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나 꽂을 수 있게끔 뭐 전문 배관공이 아니라고 해도 사용자가 직접 바로바로 꽂아서 쓸 수 있게끔 이런 원터치 방식의 이런 연결 부속들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썬맥스 제품을 보급할 때 밑에 잘 보시면 얘네들은 모듈만 딱 보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급하냐면 히트펌프하고 연계해서 히트펌프 용량 8kW짜리에 썬맥스 지별기 16장 이렇게 세트화 시켜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트리플 솔라의 PVT고요. 보시면 되게 좀 특이하게 생겼죠. 이거는 이제 자동차 라디에이터 쿨링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방열판 기술을 PVT에다 붙인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유럽이나 SRCC에서 갖고 있는 인증서를 제가 다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성능을 한번 쫙 그려왔습니다. 성능이 이런 식으로 나오죠.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그런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유럽 기준으로 봤을 때 유럽에서는 PVT 성능을 좋게 안 만듭니다. 그냥 단순하게 히트펌프의 열원으로 쓸 수 있을 정도만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유럽처럼 아니면 미국처럼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 설비로 이런 태양광열 복합 모듈이라는 KS 규격이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왔냐? 지금 현재 작년부터 올 1월 28일까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예고 고시까지 끝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 기술심의위원회에서 현재 협의 중이고요. 빠르면 이번 달, 늦으면 뭐 올 말 아니면 뭐 내년 초에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 설비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우리나라 기준이고요. 네. 근데 유럽이나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PVT를 우리나라에 갖고 들어오면 바로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준에 못 들어옵니다. 저희 나라에서는 사실은 열을 생산하는 기기 자체에서는 연료율이 좀 높아야지만 소비자의 만족도를 만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국내는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기준보다 좀 더 엄격하게 기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 저희 기준 안에 들어오는 제품은 사실은 없고요. 요거와 별도로 해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이런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PVT를 지금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자동차 냉각 기술을 적용을 시켜서 프레스로 찍고 브레이징 시켜서 PV 뒷면에 아무 PV 뒷면에 부착해서 PVT로 변환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썬맥스 PVT하고 우리나라 기준의 PVT, KS 기준이 나와 있는 PVT하고 1년 연중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같은 용량으로 했을 때 유럽 제품 중에 제일 좋은 썬맥스가 연간 한 47% 정도의 효율을 보이며 우리나라 기준만 통과시키면 한 56% 정도의 효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는 그러면 이 PVT가 어떻게 사용돼야 되는지 가장 여기 이제 IESHC에서 연구한 연구 결과인데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위쪽은 굉장히 더운 지역인 굉장히 추운 지역인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이고 밑에는 카타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추운 지역, 굉장히 더운 지역에서도 이 PVT를 이렇게 히트 펌프하고 연결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연구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이런 PVT는 히트펌프에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PVT 내부 안에 냉매를 직접 집어넣을 수 있는 다이렉트 익스패션, 그러니까 DX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열은 열대로 따로 모으고 거기서 열 모은 거를 히트펌프의 열원으로 쓸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간접 방식. 그래서 DX와 IDX로 나눠지는데요. 주로 이 IDX가 현재 보급되고 있고 이 DX는 새로운 연구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DX와 IDX를 구분을 해놨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PVT에 직접 냉매를 공급해서 증발기나 응축기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PVT에서 생산된 열을 추결조에 저장을 해놨다가 그 열을 응축기나 뭐 증발기에 쓸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공기 열원과 묶을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그라운드 소스하고 묶을 수 있는 방법도 지금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영국에 있는 런던 대학교입니다. 이 런던 대학교에 PVT 한 580장을 깔아가지고요. 이 밑에 건물 지하에 있는 지열 히트 펌프하고 연계시켜서 건물의 냉난방 급탕을 하고 있고요. 이 PVT가 히트펌프의 열원으로 쓰면서 동시에 지열을 보상해주는 용도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네덜란드 수영장이고요. 이 수영장에 들어가는 따뜻한 물을 지열 히트펌프로 기존에 써왔는데 이렇게 PVT를 설치를 해서
PVT에서 발생되는 열을 힙펌프의 열원으로 써서 수영장의 온수를 데피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스웨덴인데요. 이건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인데 사실은 이게 10층짜리 공동주택입니다. 근데 이것도 다 전전화 주택입니다. 공동주택 100% 외부에서 전력을 안 끌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거는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 보시면 건물 옥상 위에 PV하고 PVT를 이렇게 깔아가지고요. 건물에서 사용되는 모든 열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요거는 세계 최초의 플러스 에너지 커뮤니티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이런 형태인데 PVT를 깔아서 지중열 히트펌프와 같이 융합시켜서 건물의 냉난방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발생되는 전기는 전기 자동차 아니면 충전용 아니면 가정용 전기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24년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PVT 시스템입니다. 요거는 이제 오스트리아에 있는 새로 짓는 비엔나 스포츠 클럽인데요. 여기에 있는 PVT 한 1,200장 정도, 1,150장 정도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산되는 샤워하고 수영하는데 쓰는 따뜻한 물을 그라운드 힙펌프하고 같이 조인시켜 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23년 기준으로 가장 큰 PVT 시스템인데 요거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해안가에 있는 스포츠 클럽이고요. 여기는 히트펌프하고 쓴 건 아니고 사실은 가스보일러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가스보일러에 들어가는 온수 시수 예열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보조금이 있으면 페이백이 1.5년밖에 안 나옵니다. 굉장히 효과가 좋다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뭐 공동주택 그다음에 산업공정열에서 PVT 어떻게 쓰는지 국내에서도 이런 PVT 기술들이 적용을 한 게 저희 연구원에도 있고요. 여러 군데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캡시1이라고 해서 키어 에너지 플러스 솔라 하우스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안에 공기열원 히트펌프하고 BIPVT하고 연계시켜서 건물에 냉방, 난방, 급탕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저희 연구원에 있는 캡시2라는 주거용 건물이고요. 여기는 이제 수직벽면으로 설치를 해서 BIPVT 형태로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지열 히트펌프하고 연결시켜서 지열 보상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노인 요양 시설인데요. 여기 위에 PVT 깔아서 지열 히트펌프하고 연계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스마트팜 쪽에 저희 그 연구원에서 진행된 과제인데요. 여주시에 있는 푸르메 여주 팜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방울토마토와 뭐 파프리카를 키우고 있는데 여기에 PVT를 이렇게 깔아서 지열에다가 열을 보상을 해주는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건 농업과학원에서 딸기 재배용 시설 하우스에 적용하는 PVT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기존에는 이렇게 지중열 그라운드 소스만 썼었는데 이 그라운드 소스가 난방에만 쓰다 보니까 지중 온도가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지중 온도가 떨어지면 COP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COP를 다시 재승원시켜주기 위해서 PVT를 적용을 해서 전기도 생산하고 지중 보상도 해주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네, 이거는 유럽에서 보고된 보고서인데요. 힙펌프하고 PVT하고 같이 연결시키면 SCOP로 연중 3에서 5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백이 한 7년에서 12년, 2020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훨씬 더 PVT 가격이 싸졌기 때문에 요 페이백이 7에서 12년보다는 훨씬 더 작게 형성이 되겠죠. 네. 외진 말입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제 이런 PVT가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 설비로 편입이 될 예정이고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히트펌프에 관여돼서 연구하시는 분 아니면 종사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 설비인 PVT가 시장에 곧 나올 예정이니 히트펌프하고 같이 연계해서 기존에는 PV하고만 주로 연계가 됐었지만 PVT하고 연계를 시킨다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